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광명시가 제20회 평생학습축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2023 국제로봇 올림피아드 한국대회 본선이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평상군이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라이브 커머스 교육을 진행합니다. 경상북도가 집중호우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시주택을 설치합니다. 광주에서 한 여중생이 또래 남학생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전기요금을 꼬박꼬박 내고도 한전으로부터 단전 통보를 받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변압기 공용계약이 체결돼 있는 집합 건물은 일정 금액 이상의 요금이 체납되면 상가 전체에 단전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인데요. 상인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2017년에 들어선 무안 남학 신도시의 한 수상 복합 건물입니다. 이곳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은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전기요금을 제때 납부했는데 한전에서 단전 총지서가 날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전체 81개 점포 가운데 11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 두 사람이 2년 동안 전기요금 6,900여만 원을 연체한 불똥이 떨어진 것입니다. 계속 꼬박꼬박 밀리지 않고 관리비를 계속해서 성실하게 납부를 했는데 이게 단전이 된다고 했을 때 정말 당황을 했고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집합 건물의 경우 건설사에서 한전과 변압기 공용 계약을 맺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납부한다면 모두 이 경우에 해당돼 요금을 냈더라도 다른 임차인이 연체를 하면 단전 조치를 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다행히 용역업체와 상인들이 연체금 일부를 납부해 1차 단전 조치는 피했습니다. 그러나 2차 단전 조치가 오는 20일로 예고돼 있어 상인들은 관리단 구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요금을 연체한 상인에게만 단전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관리단 구성을 해서 관리소와 상인 상호 간의 교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항상 지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과금을 꼬박꼬박 납부하고서도 선의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집합 건물 내 입점 상인들. 관리 규약을 만들고 관리단을 구성하지 않으면 유사한 피해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광명시가 2023년 제20회 평생학습축제를 함께 만들어갈 평생학습 관련 기관, 학습 동아리, 재능 기부자 등 축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평생학습축제는 광명시가 최초로 평생학습 도시를 선언한 이후 2012년부터 시민주도형 축제로 도입해 정착한 축제 모델입니다. 20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광명시 평생학습축제는 오는 9월 23일과 24일 이틀간 평생학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학습이 피운 꽃 삶의 정원을 채우다라는 주제로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의 홍보형 체험 부스, 평생학습 체험 1일학교 등의 행사와 축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평생학습 축제 참가자 모집 신청은 8월 31일까지 광명시 평생학습원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마포구가 수시 모집 전형에 대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컨설팅해주는 진학 상담회를 열었는데요. 2024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지난 5일 마포구는 2024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 대비 1대1 진학 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마포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3 수험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교사들과의 1대1 맞춤형 진학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진학 상담은 2024학년도 수시 모집의 특징과 대학별 입시 동향을 분석해 다양한 대입 전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시 전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되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수시 전형 진학 상담을 통해 수험생들의 진로 설계에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마포구가 폭염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 대응에 나서는 등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주로 찾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 시설 현황도 파악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마포구는 계속되는 폭염에 따른 폭염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5일과 6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마포구청장과 폭염대책본부장인 부구청장이 비롯한 상황총괄반, 복지대책반 등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포구 폭염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중점 관리 대상을 확인해 대응 상황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또한 무더위 쉼터 쌈지 경로당을 방문해 쾌적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방문한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등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현재 군은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 178개소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냉방비 지원 확대 및 노숙인 보호 활동을 위한 순찰도 강화할 것입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2023 국제 로봇 올림피아드 한국대회 본선이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미래 로봇 꿈나무들이 직접 제작 프로그래밍한 로봇으로 우열을 가리는 2023 국제 로봇 올림피아드 한국대회 본선이 11일부터 나흘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전국 1,740명의 로봇 꿈나무들이 15개 종목 27개 부문에 참가해 실력을 겨뤘고 특히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 종목과 드론 종목을 신규 시범 종목으로 도입했습니다. 특히 대구시는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의 일환으로 로봇 경진대회에 기반을 둔 로봇스쿨을 운영해 로봇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국제 로봇 올림피아드 대회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로봇과 AI에 대한 이해를 넓힘과 동시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생각과 적성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라이브 커머스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을 통해 평창군의 우수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직접 홍보 판매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청년 농업인 협업실에 조성된 라이브 커머스실 내 방송 장비를 활용하여 9월 6일까지 총 6회 30시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라이브 커머스의 이해, 방송 기획 및 제작, 스피치 실습 및 장비 세팅 등으로 교육 이후에도 스스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실전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농업인들이 라이브 커머스 판매 기술을 습득하여 농가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3 전지훈련팀 스토브리그 대회가 대관령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대회는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총 10일간 대관령 고원전제 훈련장과 상지 대관령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숭실대학교, 건국대학교 등 대학교팀과 파주FC U18 고등학교 선수단 등 총 15개 팀 4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대관령은 7월과 8월 여름 평균 기온이 약 20도에서 25도 정도로 여름에도 시원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회를 통해 폭염이 더해진 여름철에도 시원한 대관령이 전지훈련하기 좋은 지역임을 널리 알리며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횡성읍 북천 1리 마을 경로회관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경로당 회원, 마을 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북천 1리 마을 경로회관은 1층 건물로 경로당과 마을 회관의 기능을 합쳐 사용되며 마을 주민과 어르신들이 함께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문화복지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횡성읍 곡교리에서 횡성공항 먹거리 단지 주차장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횡성군은 2021년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3년의 사업기간과 총 사업비 19억 원을 도입해 6,525제곱미터의 공간에 93년의 주차장과 휴식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군은 이에 따라 그간 겪어온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추가 사업지 확보 등을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 공공배달앱으로 땡겨요와 먹개비가 선정됐습니다. 땡겨요는 다양한 소비자 가맹점 혜택과 추진 역량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먹개비는 지난 3년간 충북도 공공배달앱으로 협력해온 점과 전통시장 및 지역 특산품 연계 등을 내세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선정된 2개 업체 모두 공공배달앱 운영을 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충북도의 지역 특색과 결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충북도는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는 경영부담 경감을,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2023 친환경 에너지 페스티벌이 오는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음성군의 수소안전뮤지엄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충북의 탄소 중립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하는 이번 행사는 수소산업과 2차 전지 등 에너지 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에너지 홍보관과 에너지 산업관, 에너지 체험관 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아이디어 제품을 전시하고 시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에너지 분야 취업 멘토링과 세미나, 친환경 에너지 그림 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최근 코로나19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충청북도가 8월 한 달을 특별 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기간 언론과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개인 방역 수칙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 감염 취약시설 상시 모니터링 강화와 전담 대응팀을 활용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 등의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원스톱 진료기관을 운영해 도민들이 쉽게 이용 가능한 의료체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수해로 인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 대해서도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선제검사와 소독을 강화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집중호우로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시주택을 설치합니다. 경상북도는 최대 피해를 입은 예천군 벌방리에 임시주택 11동을 설치하기 위해 부지 조성을 완료했으며 임시주택 1호를 설치했습니다. 임시조립주택은 약 8.2평 규모로 냉난방시설, 주방시설, 화장실 등을 갖춰 입주 즉시 생활이 가능하도록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전기요금 감면 등 생활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주택 마련이 힘든 이재민들에게 최소한의 주거 생활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공공임대아파트와 전세임대 입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에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게 주택도시기금과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포항시가 수소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포항시 수소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포항시는 3일 포항시 수소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문가,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포항시 수소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과 발전 과제를 모색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일상이 빛나는 친환경 수소도시 포항이라는 비전 아래 수소 생산과 소비의 연결, 수소도시 기반 시설 집적 등을 실현하기 위한 4가지 추진 전략을 세우고 구체적인 세부 과제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전략별 세부 과제는 수소도시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소 배관망 설치, 통합안전관리센터 운영 등입니다. 한편 지난해 포항시는 국토교통부의 수소도시 조성 사업에 선정됐으며 이는 도시 내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로의 혁신적 변화를 도모합니다. 포항시가 노인복지회관 하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강식을 진행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1일 노인복지회관 하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강식을 열었습니다. 하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4주간 운영되며 교양 및 취미, 건강 증진 및 스포츠 등 4개 분야 54개 강좌로 운영됩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지역 어르신들의 배움터이자 교류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세계 속에서 전남의 발전을 이끌 인재를 선발하는 행사를 5년째 펼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핵심 시책이기도 한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선발된 전남의 새싹 인재, 핵심 인재, 글로벌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019년부터 세계 속에서 전남을 빛낼 인재로 양성된 인원만 8,800여 명. 전라남도는 이들이 미래 지역 발전의 밑거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지역의 무한한 잠재력, 세계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인재들이 전남에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도 힘차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지원을 받게 된 인재들은 지역 발전에 선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갖게 됐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단백질 설계 분야의 후학을 양성하고 또 더 나아가 단백질 설계 분야를 바이오텍 산업으로 성장을 하는 원동력이 돼서 전남 분야의 바이오 산업에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시행 5년째 올해만 66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 올해는 글로벌 체험을 더욱 확대하는 등 지원 범위를 넓힌 가운데 선발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좀 더 확보한다면 지역을 뛰어넘는 글로벌 인재로의 도약이 기대됩니다. 더현대 광주가 지어질 예정인 광주 임동 전방 일심방직 부지 용도 변경과 광주 신세계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번 달에도 열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각각 공공기여와 교통대책 마련이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와 사업자 간 합의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심권의 9만 평 부지를 재개발하는 광주 임동의 전방 일심방직 부지. 대규모 아파트 개발과 호텔 건설은 물론이고 서울 여의도를 뛰어넘는 더현대 백화점이 들어설 예정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첫 단계로 현재 공업지역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 공공기여를 얼마를 받을지가 최대의 쟁점입니다. 용도 변경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분의 40에서 60%를 받을 수 있는데 사업자 측과 광주시의 금액 차이가 2천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이번 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공기여 입장차가 커 올 가을까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공공기여 양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사업에 대한 이익 그리고 분양 이익에 따른 것도 일부 그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공공기여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주 신세계 확장권도 교통 대책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신세계 측이 자체 분석한 교통 영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고 교통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광주 신세계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교통 대책에 대한 검증이 끝나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가능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광주 도심을 바꿀 두 개발 사업이 가장 중요한 행정심의 단계를 앞두고 공공기여와 교통대책 마련이 협상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한 여중생이 또래 남학생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당시 상황은 영상으로 촬영돼 SNS에 유포까지 됐는데요. 가해 학생들은 책임을 미루거나 피해 학생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도리어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면서 2차 가해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앳된 모습의 두 남학생. 옆으로 웅크린 채 누워있는 한 여학생의 몸을 만집니다. 피해 여학생의 아버지 A씨는 지난주 딸의 친구로부터 이 같은 성추행 정황이 담긴 영상을 전달받았습니다. 친구의 집에 모여 놀던 중 일어난 일인데 해당 영상은 이미 SNS에도 유포된 상태였습니다. 동영상을 본 순간 정말 숨이 안 쉬어지고 머리도 정말 하얘지고 막 왜 찍었니? 했더니 그냥요. 그리고 나서 왜 그러면 찍은 것까지는 좋은데 왜 이걸 인스타그램 그런 쪽으로 올렸냐 했더니 그 여자애는 참 뻔뻔하게도 심심해서 그랬다고. 그런데 가해 중학생들과 그 부모들의 반응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학생은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주동자가 아니라며 책임을 밀었고 또 다른 학생과 부모는 허위 사실이 유포됐다며 도리어 피해 학생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기까지 했습니다. ADHD 중에 자기 아이는 기억을 못하는 ADHD다. 또 그 현장에서는 상대방 두 가해자 중에 있는데 자기 아들이 아닌 상대방 아들에게
넘겨 씌우려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였고 학교를 가서 저희 딸을 오히려 무고죄, 허위유포죄로 학부에 신고를 했다는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고 떨렸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현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가해 학생들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찰도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수시가 남면 안도 이하포 평화공원에서 이하포 미군 폭격 사건 제73주년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를 개최했습니다. 여수시가 주최한 추모제에는 희생자 유가족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남면 이하포 미군 폭격 사건은 1950년 8월 3일 남면 안도리 인근 해상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피난선을 미군기가 기총사격해 승선자 210명 중 다수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건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제주도청에서 중국 단체 관광 재개에 따른 수용태세 관리대책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중국 관광시장 동향 분석과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요 추진 상황 및 대응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오영훈 지사, 현학수 제주관광공사 본부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단체 관광객 입도에 대비한 관광 분야별 수용태세 정비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제주도는 관광 발전을 위해 고부가 가치 관광 상품 개발로 단체 개별 양방향 유치, 상품 개발 및 유치 마케팅, 친절 서비스 환대 분위기 등 10대 중점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함께 일본, 아세안, 유럽, 미국까지 관광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며 관광시장의 다변화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 관광이 다시 예년 수준을 상회할 수 있는 관광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0일 중국 정부가 방한 단체 관광을 전면 개방함에 따라 제주 관광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향 사랑 기부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배우 박상원 씨가 제주도에 고향 사랑 기부금을 기탁했습니다. 박상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겸 서울예술대학교 교수가 지난 3일 제주도청을 찾아 오영훈 지사와 면담하고 고향 사랑 기부금을 기탁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우 박상원 씨는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모래시계, 태왕사신기 등으로 큰 인기를 얻었으며 사진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 4.3을 기념하는 동백꽃 배지 달기 캠페인과 제주의 가치를 담아내는 뮤지컬 제작 사업에 참여했으며 사진 작가로 제주의 풍경을 담은 작품을 전시하는 등 제주 사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외에도 배우 이영애, 신영균, 전 축구선수 박지성 등 많은 스타들이 제주 고향 사랑 기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다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습도도 높아 온열 질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 노약자는 가급적 실내나 그늘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또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등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